결혼하면 이제 어머님이 집에 와서 아들 밥 먹였는지 반찬은 뭐 해 먹였는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잠을 몇 번 잤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어머니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로 보는 거지. 안녕하세요. 리얼연애 전문가 한방원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한 달 앞둔 여자분이 고민을 하는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제 나이는 34살이고요. 남자친구는 40이에요.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남친 가족이 화목한 편인데 특히 엄마랑 남친이랑 사이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저랑 있었던 일들을 남친이 엄마한테 거의 이야기하는 편이고 저랑 같이 있을 때 어머님 전화도 무지 자주 합니다. 문제는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사오라는 명품 가방 고르느라 시간을 다 보냈고요. 예단 볼 때도요. 제 한복보다는 시어머니 한복집을 다니느라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드레스 피팅할 때도 어머니랑 같이 보고 어머니가 원하는 드레스로 선택했어요. 사사건건 모든 게 다 어머니 위주로 돌아갑니다. 이 결혼 꼭 해야 하나요? 마마보이 남친을 둔 여자분의 사연이네요. 대표님 같으면 결혼하시겠어요? 전 절대 안 해요. 전 절대 안 합니다. 왜요? 여자분 이 결혼 하지 마.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마마보이와 결혼해서 이혼하는 여자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거는 병이에요. 병. 고칠 수가 없어. 왜냐면 엄마한테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시작일 뿐이에요. 결혼하면 더 심해져요. 결혼하면 이제 어머님이 집에 와서 아들 밥 먹였는지 반찬은 뭐 해 먹였는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잠을 몇 번 잤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어머니예요. 궁금한 게 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만 유독 이렇게 마마보이가 많은 거예요? 외국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특히나 아들하는 문화들이 좀 많았잖아. 그래서 끼고 사는 문화도 많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엄마와 아빠의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이 또 많아.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남편 겸 아들로 보는 거지. 그래서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제2의 남편. 어머님들 아니라고 하지만 분명히 이러신 어머님들 많아요. 남편한테 채우지 못한 걸 아들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보면요. 유난히 아버지가 엄마를 위해주는 집이 있어. 그런 집안 보잖아. 엄마들이 절대 아들한테 집착 안 해. 부부 사이가 진짜 돈독할수록 자식한테 조금 더 관심이 없고 그냥 내버려두는 집안이 많아요. 근데 엄마가 아빠한테 사랑을 못 받거나 집안이 엄청 가부장적이거나 이러면 엄마가 아들한테 목매요. 아,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영화 올감이었나요? 거기에서 엄마가 남편이 없잖아요. 맞아요.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면서도 남편 좀 생각해버리고 남자야. 내 아내가 남자. 보니까 너가 내 아이를 뺏어갔어. 질투야. 질투라는 것 같아. 그럼 대표님 결국 이것도 정신병인 거잖아요. 고칠 수가 있나요? 못 고쳐요. 때려 죽어도 못 고쳐요. 그럼 고칠 수가 없다면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런 구별법이 있을까요? 연애할 때 이거를 꼭 잘 봐봐. 엄마와의 연락이 너무 빈번한 거. 뭐 예를 들어 나랑 한 10시간 있는데 엄마가 2시간 간격마다 전화하는 거야. 밥 먹었니? 뭐 했니? 그리고 되도록이면 카톡을 보면 안 되지만 볼 수 있으면 좀 봐봐요. 엄마하고 어떻게 카톡을 주고받고 문자를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뭐 밥 먹었니? 할 수 있어. 내 엄마 뭐 먹고 들어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유난히 뭐 엄마 지혜 만났어. 뭐 지금 영화 보고 있어. 엄마 어디야? 엄마는 밥 먹었어? 엄마하고 아들하고 완전 애인처럼 나보다 연락이 더 많아. 이거는 100% 문제 있어요. 마마보이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할 때마다 엄마,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엄마를 달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제가 그랬네요. 너무 싫다. 진짜요? 근데 저는 너무 싫다. 엄마 말 안 들어요? 근데 오해 살 수 있어요. 봐봐. 내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우리 엄마가 그랬어.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뭐 엄마가 뭐래. 우리 엄마가 이랬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지 않아? 엄마가 달고 사는 거는 분명히 이건 분리가 안 된 거야. 왜 계속 엄마 얘기를 해? 다 큰 30살 넘은 총각들이. 세 번째로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 꼭 그 집안의 엄마 아빠랑 밥을 꼭 한 번씩 먹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보면 알아요. 아주 자주 만나는 건 싫겠지만 그래도 가끔 보는 건 저는 찬성인데 이런 남자들의 특징은 특히나 엄마 아빠 관계에 대해서 나쁜 거를 별로 티를 안 내. 근데 가끔씩 말하는 거에 티가 나. 뭐 우리 아빠 이래서 짜증나. 뭐 해서 짜증나. 이런 말들을 하거든. 안 할 수가 없거든. 왜냐면 나도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불만들을 남자친구한테 한 번씩 얘기하거든. 근데 그게 아버지가 좀 상하 관계가 엄청 확실하거나 엄마가 좀 잡혀 산다거나 아버지가 유난히 무능력하거나 이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안들은 마마보일 가능성이 좀 커요. 왜냐면 부부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부부 사이가 좋은 데는 이런 거지. 엄마 아빠 여행 갔어 이번에도.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밖에 몰라. 이런 데는 진짜 집안이 좋은 거야. 그런 애들은 그런 게 티가 나거든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은 엄마한테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안의 애들을 보면 정말 엄마 아빠 사이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보면은 완벽한 이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마마보이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남자친구가 내
말에 공감을 잘 못한다. 이거 문제 있어요. 왜냐면 얘는 엄마하고 관계가 너무 돈독하다 보니까 엄마에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 말에는 공감을 못하는 거야. 오직 엄마와 나와의 관계에서만 공감을 하는 거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타인한테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 보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얘기하다 보면 쟤는 왜 내 말을 공감해주지 못하지? 딴 말을 하지? 하는 경우는 반드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5번째 마지막으로는 효자를 왜 이렇게 자청하는 거야? 본인이 효자고요. 효자 얘기를 여자한테 엄청나게 바래요. 결혼하면 더 심해져요, 그게. 본인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올가져 있는 거지. 나는 엄마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 엄마가 영순이야. 그래서 결혼해서도 와이프가 엄마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너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지도 또 잘해주지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말로 효자인 친구들이 있어, 사실상. 그러니까 말로는 엄마한테 항상 효자 노릇 한다고 하는데 막상 엄마 앞에 좀 말도 틱틱대고 막. 그리고 막상 엄마한테 효자 노릇 할 때는 와이프를 또 대동해서 가는 거야. 떠넘기는 거지. 나도 힘들거든, 사실. 이런 남자들하고 결혼하면요. 그 효녀 역할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 집안을 보면 자기 아빠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대물림이야, 대물림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내가 여자 입장에서 나는 되게 가정에서 되게 잘 자랐어요. 근데 내 남자친구가 약간 마마보이가 어떻게 회생 가능성이 없어? 없습니다. 0입니다. 안 돼요, 이거. 고질병. 고칠 수가 없어.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환경을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고쳐요? 피해야죠. 그럼 내가 너무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만 봤을 땐 너무 좋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구치병입니다. 여자분들 이런 불지옥에 뛰어들려고 하지 마세요. 대표님, 네. 제가 주로 남성들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네네. 이번에 좀 여자분들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해볼까요? 네. 수많은 매칭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매칭에 꼭 실패하시는 여자분들의 공통점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있죠. 진행을 하다 보면 착각하거나 이런 건 누구나 하니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 사람으로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첫 번째는 신경증을 좀 갖고 있는 여자. 뭐 우울증이나 대인공포증이나 성격장애, 강박증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재혼 남성의 사례인데 조현병에 걸렸던 여성분과 만남을 하셨다 헤어지신 분인데 처음에 연애할 때도 몰랐대요. 연애 한 3년 정도 했는데 그냥 예민한 여잔 줄만 알았던 거지. 평상시에는 괜찮나 봐요. 근데 이제 조금 잠을 자거나 이럴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행위들을 좀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있구나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는 사실 확인하기가 좀 힘든가 봐. 같이 살아보지 않는 한. 무섭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신뢰가 없는 여자, 남자에 대해서. 불신. 뭐만 하면 의심하는 거야. 신뢰를 못하는 거야. 그런 여자 만나본 적 있어요? 예, 누굴 것 같아요? 어떤 식이에요? 행동이? 뭐만 하면 자기가 잘못하고 못 아, 믿겠다. 그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 가정환경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여성분 얘기 들어봤더니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좀 있었다, 아빠에 대해서. 그래서 불신이 있더라고, 남자에 대한. 그냥 남자는 나를 그냥 해야 하는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뒤에서 남자가 따라와도 나를 때리는 것 같이 따라오는 느낌?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빨리 달려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나를 때리러 오는 것 같은. 그런 거 있구나. 네. 세 번째는? 사랑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 좀 과하게 튕기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는 무조건 튕겨야 돼.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냥 이유 없이 튕겨대는 거야, 그냥. 남자하고 뭐 쉽게 사랑을 하면 안 돼. 이런. 아니 내가 아무리 좋아도 네. 그런 여성도 있더라고요. 이런 여자분들 한 1000명에 1명. 가면 갈수록 되게 신박한데요. 그럼 네 번째는요?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여자. 좋아해도 안 좋아하는 척 하는 거고, 내가 뭐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어도 뭐 아닌 척 하는 거고, 표현에 좀 서투른 여자죠. 물어보면은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은 남자가 나를 더 쉽게 보지 않을까, 달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표현을 또 안 한다고 일부러 더. 남자의 눈치를 보는 거네요. 그렇죠. 자꾸 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란 친구들이 이러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자분들 중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저는 오글거려서 뭐 그런 말을 해? 막 약간 이런 거. 그럼 남자친구가 사랑이 안 해도 괜찮아요? 굳이 많이 막 별로 오글거려갖고 그냥. 또 저희 집이 막 사랑에 이런 표현을 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런 걸 왜 말로 굳이 해야 돼? 약간 그런 가정 환경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심각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 사랑받는 걸 힘들어하는 여자, 이런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내가 막 사랑해 막 해도 네? 못 견뎌하고. 왜? 그냥 자존감이 낮은 여자를 그러는 겁니다. 자존감 낮은 여자. 여자다 이 여자는. 오빠가 나를 왜 좋아하지? 네. 아, 약간 그래? 있다가 그 사람 날 좋아하면은 싫어해지고. 확 식어요. 나 같은 걸 왜 좋아하지? 이런. 정신병이네 이거. 네. 다 있네 경험이. 지금 설명 들으셨죠? 못 믿겠지만 진짜 있어요. 그럼 여섯 번째는 또 뭐예요?
스킨십을 불편해하는 여자. 결혼 전에는 혼전순결이다. 뭐 손잡는 거는 뭐 한 달이 있어야 만질 수 있다. 뭐 이런. 이거는 집안의 교육의 문제 아닐까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 남자하고는 이렇게 해야 돼. 남자한테 쉽게 이렇게 하면 안 돼. 혼전수결이 진짜 가능하다고. 아니요. 불가능하지 않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혼전순결하면 남자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혼전순결하는 여자 좋아요? 아니. 그쵸? 다들 싫어해. 종교적인 측면 때문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 걔가 혼전순결인지 아닌지. 제가 요즘 MZ세대에서 이제 그런 걸 안 따지다 보니까 뭐 어. 자만추, 사고 만남 추구, 주고. 그런 헌색 후사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죠. 네, 좀 신기하더라고. 야, 7번째 뭐예요? 버림받거나 미움받거나 내가 남자한테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여자들. 그 전 연애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쉽게 벗겨지지 않는 거 아닐까요? 아, 이런 여자가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그런다면 미쳐버리는 제가 그런 거지.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그걸 나한테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상담하다 보면 자꾸 옛날 남자친구 얘기를 하면서 옛날 남자친구가 이랬는데 제가 만나도 이럴까요? 이런 남자들도 이럴까요? 그러니까 상담이 안 되는 거야. 특히나 이런 여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너무 예쁜 여자분이었는데 자기가 사실은 남자친구한테 폭력을 당했대요. 너무 멀쩡하게 이쁘게 생겼는데 남자친구가 막 머리채 끌고 길가를 막 돌아다니고 막 이랬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남자를 못 믿는다고 하더라고. 지금 이 시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그 남자친구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더니 그 엄마와 야 네가 우리 아들 만나려면 그런 거는 당연히 겪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더래요. 근데 그 남자가 한 200억 이상의 부자긴 했어요. 8번째는 뭐가 있어요? 사랑에 너무 집착하는 여자. 모든 인생의 영순이가 다 사랑이야. 오빠 어디야? 나 외로워. 지금 몇 시야? 왜 전화 안 했어? 변한 거야? 집착하는 여자지. 왜 그런가요? 이렇게. 정신병이죠. 예전 결핍 아닐까요? 이런 아니 여자분들은.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연애할 때 초창기 때는 잘 모르잖아요. 너무 공감을 하는데 뭐 이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아니요. 그땐 좋아하구나. 그럴 때잘 모르잖아요. 사귀고 나서부터는 집착을 하는 거구나. 그럼 남자들은 딱 정 떨어지지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렸을 때 좀 자라온 환경에서 오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까처럼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랐거나 전 연애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나 그리고 전 연애 상대에 대한 수치심을 느꼈거나 이런 경험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지.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리적으로 약간 안정이 필요하잖아요. 전문가한테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걸 극복하고 연애나 결혼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까요? 극복을 못하고 모르고 결혼을 했다가 돌아오시는 분들은 많이 봤죠. 극복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런 여자분들은 좀 남자분들이 좀 걸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